그게 네. 바로 기본 세율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낸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그 양도소득을 낸 사람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네. 왜 억울할까요? 오래 가진 사람은 억울해요. 왜냐면은요, 제가 올해 5천만 원을 벌면은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내년에 5천만 원을 벌면은 또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이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요, 1년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10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내가 2억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1년간은 얼마를 번 거예요? 1년에는 2천만 원밖에 안 번 그렇죠. 거잖아요. 네. 10년 동안 누적이 돼서 나는 2억을 번 거잖아요. 근로소득을 2억 번 사람과 10년 동안 2억을 번 사람이 세율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억울한 측면도 있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라는 게 있어요. 10년 동안 번 거를 너무 고세율로 부과하면 좀 억울할 테니까 한 80%를 감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장기보유공제고요. 장기보유공제 비율은 꽤 높아요. 80%니까 뭐 꽤 많이 공제를 해주는 거는 맞죠. 그 조건이 있어요? 몇 년 이상? 이런 그렇죠. 근데 장기 보유를 하려면은 말 그대로 보유도 해야 되고 거주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 10년을 사놓고서 딴 데서 거주하면서 혜택을 달라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주 조건은 안 돼요. 80%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80%가 거주 공제 40%랑 보유 공제 40%를 합쳐서 8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만 10년 동안 하면은 나는 40%만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고, 보유도 하고 거주도 했다 그러면은 80%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공제폭이 굉장히 커요. 네. 80%면은 뭐 대단한 거죠. 20%밖에 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런 기사에는 이런 게 나왔을까요?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수준이라고 하면서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18억에 매각을 했는데 세금이 이만큼 나왔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는 80%를 10년만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8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유만 하고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최대 40%밖에 이 공제를 못 받으니까 세금이 뭐 늘어난다라는 건데요. 근데 제일 재밌었던 게 이 기사 제목이었거든요. 네네.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3년 전 7억 주고 산 아파트. 양도세가 1억. 네네. 굉장히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빠졌어요. 어떤 정보가 빠진 것 같아요? 얼마에 팔았냐? 그렇죠. 3년 전 7억 주고 산 아파트인데 내가 이거를 7억에 팔았으면 양도세는 1원도 안 내요. 8억에 팔아도 양도세 1억도 안 내고, 9억에 팔아도 양도세를 1억도 안 내고요. 10억에 팔면 양도세 한 몇십만 원 정도 내요. 도대체 7억에 산 거를 얼마에 팔면 양도세가 1억이 넘을까요? 그러게요. 얼마에 팔았을까? 보니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요, 나오긴 나와요. 7억에 매수한 거를 15억 원에 팔면. 그러니까 7억에 산 거를 3년 만에 15억 원에 팔았다. 3년 만에 얼마를 번 겁니까? 8억을 번 거잖아요. 3년 만에 8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1억 원이나 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가 억울하다고 지금 기사 낸 건가요? 뭐 억울하다라고 기사 나왔는데, 근데 저는 더 가장 황당한 것은 그냥 솔직하게 나는 3년에 8억 원을 벌었지만 1억 원을 내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면은 저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저는 그게 솔직한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제목은 나는 3년 만에 8억을 벌어서 1억 원을 낸다가 아니라 3년 전에 7억을 산 아파트에 세금이 1억이 붙는다라고 이 제목이 쓰면은 정직한 제목은 아니죠. 그림 이 도표도 3억에 산 아파트 18억에 매각이군요. 3억에 산 거를 18억에 매각한 겁니다. 그러면 15억을 벌었는데 이게 40% 축소되면은 1억 6천만 원 세금을 내는 것이 억울하다라는 건데요. 그냥 거주만 했으면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거주와 보유를 둘 다 했으면 계속 80%? 계속 80%예요. 이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크게 감소해주는 이유가 갈아타기 위해서잖아요. 이 사람은 안 갈아타도 돼요. 거주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있다고요. 투자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샀다고요. 10년 동안. 투자 목적으로 산 거는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거가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이것만 보면 정말 80% 해주던 걸 40%로 줄인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뭐 3억 원에 산 거를 18억 원에 투자 목적으로 산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에 15억을 벌었지만 투자 목적으로 벌었지만 그래도
장기보유공제를 80%로 그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렇구나. 좀 그렇습니다. 네, 참. 양도세 부담이 15억을 벌었지만 1억을 세금 내긴 아깝다 이런 얘기. 그렇죠. 저는 아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기서 거주만 하고 있었다면. 근데 거주만 하고 있었다면은 뭐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아까 9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또 12억으로 높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글쎄 양도세 내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저는 그것보다 어려운 문제를 내볼게요. 예전에는 9억 미만은 어차피 세금을 안 냈어요. 네네. 지금은 9억과 12억 사이는 세금을 내요. 네네. 그런데 12억으로 올리면은 9억과 12억 사이 여태까지는 세금을 냈던 사람이 이제는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문제, 네. 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은 9억 미만 아파트 보유한 사람, 네. 2번은 9억과 12억 사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 네. 3번 12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 누가 혜택? 3번. 어떻게 맞췄네요. 3번. 맞아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 위까지가 0이 되니까 그 내는 폭은 훨씬 더 이 사람들이 더 크겠죠? 예, 말은 못했지만 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보면은 9억과 12억 사이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를 세금을 면제해주면은 12억 이상은 혜택이 안 들어가고 9억과 12억 사이만 세금 혜택을 보겠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일반인들은. 근데 조세 전문가들은 알아요. 9억과 12억 사이의 세금을 면제해주면은 요 사람들이 보는 혜택보다 요 사람들이 보는 혜택이 훨씬 커진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까 그 상속세 네네. 그 10,000원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네네. 그 마찬가지로 9억 초과부터 세금이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9억 초과가 됐을 때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네. 9억을 조금 넘는 사람, 10억 정도 되는 사람은 몇십만 원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9억과 12억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수준이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10억 넘는 사람들은 정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죠. 왜냐면 많이 소득을 벌었지만 아무튼 많이 내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10억으로 올리면은요, 이제는 12억까지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13억을 보유한 사람도 세금이 몇십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9억을 12억으로 올리면은 내가 9억과 12억 사이에 있는 중산층이라고 보기에는 뭐 조금 이제 상류층으로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30억, 40억, 50억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근데 13억, 14억 이런 사람들이 몇십만 원밖에 안 내면 좀 그렇겠네요. 억울하긴 하겠네요. 근데 14억, 14억인 사람보다 네. 100억이 넘는 사람이 가장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 금액을 그대로 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9억에서 지금 12억으로 높이자고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겠죠? 두 사람 부류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법을 잘 몰라서 네. 내가 9억 조금 넘는 아파트에 사는데 나도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분, 순수하고 순진한 분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어차피 세금 세이브 되는 게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백몇만 원 수준인데 정말 똑똑한 분이 있죠. 내 아파트는 50억, 60억인데 이 10억으로 올렸을 때 내가 최고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아는 똑똑한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고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 뭐 세무사 분들의 조력도 받고 있어서 똑똑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도 참 이 기사 마지막이 저는 제일 압권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 집값이 최근 3, 4년 사이에 많게는 2배가량 뛴 사례가 나오면서 양도세만 1억 가까운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서울 아파트 3, 4년 사이에 2배 뛴 아파트 실제로 많이 있어요. 많이 네네. 있고 그래서 5억 주고 산 아파트가 3, 4년 만에 10억 된 아파트 실제로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5억을 벌어도 실제로 내는 양도소득세는 몇십만 원 수준이다라는 말은 설명드렸는데 문제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9억 미만에 대해서 비과세가 아니니까 그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이 왜 하필이면 1년도 아니고 2년이냐라고 보면은 글쎄요, 저는 정말 이 사람이 투자 목적인지 어쩔 수 없이 2년을 못 채운 사람인지를 구분을 하는 좀 더
이 디테일한 방법은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가려내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 공무원분들이 행정을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토론을 거쳐서 이 정말 실수요자인지 아니면 투자 목적인 사람인지를 계속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져요. 아까 뭐 기본세율 얘기도 하셨었는데 양도소득세에 비해서 우리 이렇게 월급쟁이들이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번 돈이 같으면은 똑같은 세금을 낸다라는 것이 바로 기본 이 세율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도 이 기본 세율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기본 세율은 어디에 적용되냐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뭐 9억이 넘어간다라고 하지만 보면은 전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 뭐 9억이면 한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따지면 6억 정도 되거든요. 6억 미만 공동주택이 92%예요. 92%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는 그냥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라면은 양도소득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그냥 8%. 돈 정말 많으신 분들이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해주고 있었네요. 이게 부자 걱정, 재벌 걱정 해주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8%에 들지는 않는 부분이 않나 보네요. 8%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참, 네. 재미있었지만 굉장히 씁쓸하네요. 갑자기 술이 땡기는. 술 드시죠? 네. 재밌네요. 다음에도 재밌는 기사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세요.